주식시장 그리고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좀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탄핵이라는 불확실한 요소가 일단은 해소는 됐죠. 네. 해소는 됐고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좀 불안한 이유가 그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경제가 뭔가 안 좋아지면 나의 투자 성과도 안 좋아질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니까 불안한 거죠. 사실은 뭐 경제보다는 내 투자 성과가 더 중요한 거고 네. 그게 가장 이제 신경 써서 보는 포인트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어떤 이벤트, 주가의 하락이라든지 정치적인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원인을 좀 궁금해해요. 왜 이렇게 된 거지? 네. 네, 뭐 탄핵 이슈도 그렇고 뭐 지금 탄핵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네, 트럼프가 상호관세 발표하면서 며칠 동안 난리가 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가 왜 난 거냐? 트럼프는 왜 그렇게 하는 거냐? 네. 그 다음에 트럼프가 얘기한 어떤 상호 관세가 적당한 거냐? 이거 맞는 거야?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답을 내리긴 어렵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속내를 다 얘기한 것도 아니고 트럼프 1기 때의 상황을 봐도 실제로 트럼프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그렇게 한 게 많지 않기도 해요. 중간에 계속 말을 바꾸기도 하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뭐 왜 그러냐를 이제 따지다가 보통은 왜 그러냐를 따지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알면 그걸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주가라는 건 주가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이제 방정식으로 놓고 보면 주가는 어떤 것들의 영향을 받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지금 요즘에 이슈가 되는 건 정치적 이벤트인 거고 그리고 어떤 환율 그리고 금리 네. 그 다음에 뭐 투자 심리 네. 기업 실적 여러 가지 요소들의 주가가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업 실적이 되게 좋아.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환율이 안 좋아. 그럼 주가는 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떤 이 요소들이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라는 거를 이제 베타, 소위 말해서 이제 개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영향을 미치는 정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굉장히 많고 수십, 수백 가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의 요소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도 계속 바뀌거든요. 어떤 시기에는 환율이 주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네. 또 어떤 시기에는 또 부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이러면 이럴 것이다, 이러면 이럴 것이다 라고 많이 이제 접하시잖아요. 그렇게 쉽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더 인기가 많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되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이 복잡계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건데 주가를 단순하게 좀 판단하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좀 미스매치, 그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이슈도 그렇지만 미국 이슈도 마찬가지로 뭐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발표를 하고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질문 나오는 건 뭐냐면 아무도 그 원인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시나리오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나와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자 이건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고 자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주가는 이럴 거니까 이렇게 투자하면 돼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이 많은 시나리오의 단계들 중에 어느 하나만 예측과 달리 움직이면 뒤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이해는 잘 되는데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가 많다. 이런 걸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측이나 전망으로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뭐냐면 미국 주식은 계속 좋았잖아. 굳건한 믿음. 믿음. 그리고 앞으로 당연히 좋겠지. 네. 미국보다 더 기술력 있는 나라가 어딨어. 전 세계의 핵심 엔지니어들은 다 미국으로 모이고 지금 AI 관련해서도 전부 다 미국 회사들이 다 이제 잡아먹고 있잖아요. 네. 물론 뭐 중국이나 뭐 이쪽에서 조금씩 나오곤 있지만 여전히 메인은 미국이니까 네. 미국에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몇 가지 함정들이 있는데 기술이 좋은 거랑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기술이 좋으면 수익이 좋지 않을까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한데 실제 팩트를 까보면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기술력만 있는 건 아니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 때문인데 아주 단순하게 보면 이제 20년 전으로 올라가 보면 이제 1990년대 말에 IT 붐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거기서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제 독주를 했거든요. 네. 전 세계 1등이죠, 당연히. 그러면서 인터넷이 이제 폭발하면서 이제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나오고 그때도 미국의 기업들이 가장 독보적이었어요, 기술력은. 근데 그 기술력은 동일했지만 결국 주가는 2000년에 IT 버블 꼭지를 빡 찍고 S&P 500 반토막 났고 나스닥은 7, 80% 하락했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기술력이 없어진 거냐? 전혀 아니죠. 네. 기술력은 여전히 좋아요. 그리고 그 버블이 폭락하고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이 이제 전고점으로 회복하는 데까지 짧게는 7년, 길게는 14년 걸렸거든요. 짧게가 7년입니까? 네, S&P 500 기준으로 대형주 기준으로 7년, 8년 걸렸고 나스닥은 이제 더 많이 빠졌으니까 회복하는 더 오래 걸려서 10년 넘게 걸렸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미국의 기술이 안 좋았냐? 아니죠. 계속 좋았죠. 그 시기에 탄생한 기업들이 뭐 애플, 구글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아마존.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탑을 찍고 있는 회사들인 거고. 근데 기술력이 좋다고 해도 주가가 계속 우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술력 말고 다른 요소들이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얼마나 유동성이 많이 풀렸냐 이런 것도 이슈거든요. 실제로 1990년대 말에는 유동성이 굉장히 좋았고 그 유동성이 증시로 많이 흘러 들어갔고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어떤 환상, 내 꿈, 희망 같은 것들이 시중의 돈을 이제 IT 업계로 계속 퍼부어가지고 버블이 생겼던 거고 지금도 어쩌면 비슷하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뭐 비슷하게 봐요. 예. 지금 AI 관련된 어떤 시장 분위기나 뭐 저조차도 GPT부터 시작해서 다 사용하잖아요. 네. 이게 90년대 말에 인터넷을 쓸 때 그런 느낌과 되게 비슷해요. 세상이 완전히 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앞으로 뭐 5년, 10년 후면 뭐 완벽한 뭐 AGI 인공지능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인터넷을 누구나 쓰듯이 90년대까지만 해도 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90년대 말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네. 대학교 복학해서 이제 컴퓨터공학과니까 인터넷을 쓰는데 그게 굉장히 신기한 세상이었어요. 근데 불과 몇 년 안 돼서 모든 사람이 쓰는 이런 환경이 됐던 것처럼 인공지능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너무 혁신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과거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른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착각이다. 너무 단순한 시나리오인 거죠. 그래서 잘 안 맞을 수밖에 없고 뭐 가까운 예로는 2022년 그냥 1년 내내 주가가 하락했거든요. 미국 주식 S&P 500 기준으로 1년 동안 한 25% 이상 빠졌어요. 지금 하락을 보면 2월 중순부터 빠졌거든요. 네. 며칠 사이에 빠진 게 아니고 이미 2월 중순부터 빠졌는데 25% 정도 빠졌어요. 벌써. 네. 불과 2달이 안 된 시간 동안. 굉장히 깊이 빨리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더 공포감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이제 부류의 투자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 부류는 투자한 지 1, 2년밖에 안 되신 분들. 네. 굉장히 상승장을 보고 수익도 많이 얻었고 당연히 미국 주식이지 미국 기술주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신 분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특히 지수도 아니고 개별주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실 거고 특히 레버리지 있으신 분들 뭐 불과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이런 게 나오니까요. 네. 굉장히 힘든 상황이실 거고 반면에 또 다른 부류 이런 분들은 이제 막연히 상승을 믿고 들어갔는데 깨지니까 힘든 거고 또 다른 부류는 한 4, 5년 되신 분들 2022년을 겪었어. 네. 2022년 하락장을 겪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버티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네. 또 이게 또 시작했네? 이거 불안이 막 엄습하죠.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지금 몇 달을 갈지 1년을 더 갈지도 모르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질문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질문을요? 어떤 식으로요? 질문지 주신 것도 미국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 많이 되거든요. 네. 미국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면 답변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럼 미국 주식이 어떻게 될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세상에 어떤 전문가도. 월가에 있는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알았다면 2월 초에 얘기했어야죠. 2월 중순부터 빠질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나오면 더 많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뭐 한 25% 30% 빠지고 그 다음에
뭐 언제까지 빠지고 뭐 4월 말부터 오를 거니까 그때가 다시 사세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으면 인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분이 다시 나오겠죠. 내가 말했지 않냐 빠질 거라고. 시점까지 정확히 맞히지 않았냐. 혹시 그런 사람 혹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전망을 찾아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코노미스트라든지 뭐 유튜버도 좋고 뭐 미국의 뭐 저널리스트도 좋고 이 사람이 이걸 맞췄대. 와, 이 사람 진짜 똑똑한가 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이제 해봐야 되는 게 그 사람의 과거 이제 전적을 보는 거죠. 뭐 작년에 했던 거, 재작년에 했던 거, 3년 전에 했던 거 이런 걸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봐서 그때 전망한 것들이 보통 6개월이나 1년 안쪽에 전망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검증을 할 수 있잖아요. 이미 다 과거니까 지금 입장에선. 이 사람이 뭐 3년 전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가 맞았나? 이걸 확인해 보는 거죠. 그거를 몇 개만 확인해 봐도 이 사람이 맞을 때도 있는 사람인 건지 항상 잘 맞추는 사람인 건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 말을 100% 신뢰하고 갈지 말지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을 좀 바꾸는 거죠. 뭐 삼성전자 투자해도 되나요? 미국 주식 어떻게 하나요? 이게 아니고 투자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더 관점을 이제 좀 이제 높여서 투자를 해도 되느냐?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답이 있어요. 이거는. 아, 그래요? 네네네.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를 해요. 지금도? 네, 지금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이유가 투자의 반대말, 다른 말이 뭔 줄 혹시 아세요? 투자의 반대말이요? 예금이죠, 예금. 아, 예금? 네. 나 돈은 있어. 100만 원이 있는데 은행에 그냥 예금할 거냐? 근데 마음 편하게 수익 안 나도 돼. 그리고 실제로 은행에 돈을 넣으시는 분들은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인플레이션 오른 거보다 이자가 더 많이 줘야 돈이 남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손실 나는 거예요. 실제로 예금을 해서 손실 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시기들이 굉장히 자주 오거든요. 네. 근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야, 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되는 건 원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신경 써서 리스크를 테이킹해서 좀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라는 관점에서 전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다시 질문 돌아와서 미국 주식 해야 말아.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데 투자라는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보다 혹은 예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이제 행위인데 네. 그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를 잘 하려면 투자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 철학을 어떻게 실제로 돌릴 것인가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팅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잘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뭐 수업을 듣거나 책을 봐서 기가 막힌 투자 전략을 하나 알았다고 치고 근데 문제는 이게 차트를 보면서 계속 해야 돼. 근데 난 직장인이야. 네. 그럼 실천이 안 되죠. 네. 그럼 이건 버려야 돼요. 패스. 네. 내가 할 수 없는 전략.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전략. 뭐 일본에 있는 어느 동네에 상가가 진짜 싸게 나왔대. 나 이제 이거 하면 돈 벌 것 같아. 근데 나는 일본에 가본 적도 없고 왔다 갔다 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해외 부동산까지 할 정도의 뭐 금융 지식도 없어. 네. 이것도 패스죠. 내가 실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투자 철학도 없고 이 투자 철학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시장을 바라보는 일관된 관점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뉴욕대 이제 다모다란 교수라는 석학이 이제 말씀하신 건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어서 제가 갖다 쓰고 있는데 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일관되면 작년에 내가 시장을 보는 거나 지금 내가 시장을 보는 거야. 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시장을 바라보는 제 관점은 동일하거든요. 작년에 시장이 올랐으니까 좋았으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지. 근데 지금 시장이 빠졌잖아. 저는 시장이 빠지는 것도 시장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을 바라보는 일관된 관점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해야 돼요. 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한다는 게 내일 어떻게 될지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이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누구나 동의하는 명제잖아요. 네. 그리고 그 상승과 하락이 때로는 굉장히 큰 버블과 깊은 폭락으로 나타난다. 이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이 시장을 오래 경험하신 분들은 당연하지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게 아니고 짧게 경험하셨거나 좀 단기로 수익을 얻고 싶었던 분들은 왜 하필 내가 할 때
왜 하필 내가 들어갔는데 내가 진짜 참다 테슬라 다시 산 건데 그렇죠. 뭐 약간 이런 상황이면 왜 하필 내가 할 때 이러냐. 난 3개월만 하려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네. 그러면 이제 게임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버블과 폭락은 당연하다. 그럼 지금 빠지는 것도 당연하다. 왜 하필 트럼프가 지금 이런 요소를 해서 주가가 빠지게 만드냐가 아니라 트럼프가 아닌 그 어떤 사람이 무슨 짓을 했어도 주식이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누구도 인위적으로 강제로 시장을 올리거나 강제로 내리기가 그렇게 쉽진 않고 트럼프만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투자 철학에서 네. 자신의 위험 감내도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감내도. 위험 감내도는 위험이 있는데 이걸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의 얘기인데 위험이라는 건 이제 투자에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이 변동성 출렁출렁 거리는 걸 변동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빠졌냐 뭐 지금 2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중순 이후로 S&P 500이 20% 넘게 빠졌어요. 나스닥은 더 빠졌고 그럼 이걸 이제 전고점 대비 하락이라고 해서 최대 낙폭이라고 하는데 이 하락폭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투자했는데 20% 빠지면 20만 원 뭐 다음 달에 생각을 좀 적게 쓰면 되는 돈이에요.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근데 이게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고 10억이 되면 1억만 돼도 자기 연봉이 날아갈 수 있죠. 그렇죠. 네, 한 방에 한두 달 사이에. 근데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심리적으로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런 게 먼저 고민을 하고 세팅이 돼야 돼요. 제가 보통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장의 변동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맞추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유명한 전문가도 그거 못 맞춰요. 어쩌다 한 번씩 맞추는 거지. 그러면 맞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맞추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계좌를 봐야 돼요. 이거 진짜로 그렇게 믿고 사람들한테 얘기했으면 자기가 했어야죠. 자기는 안 하고 이럴 거야. 너네 해봐. 해든지 말든지. 뭐 그냥 자기 유명세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주의해서 봐야 되고 설사 그 사람이 맞다고 쳐도 나의 위험 감내도와 맞지 않으면 안 해야 돼요. 네, 이건 나랑 안 맞는 거거든요. 뭐 직업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직업이 있어도 내가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투자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주식시장의 장기 우상향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거든요. 주식시장은 자본시장의 어떤 특성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명제에 전 동의를 해요. 그리고 더불어 주식시장은 변동한다. 그리고 버블과 폭락이 반복한다. 요걸 받아들이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근데 나는 내 위험 감내도는 MDD 50% 나는 못 참아. 난 30%만 떨어져도 막 손이 부들부들 떨려. 이런 분들은 주식을 하되 이걸 안전하게 만들 장치들을 같이 가져가야 되거든요.